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번 주 금요일 네네네.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 백신이 정치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까운 대목이죠. 네, 첫 접종자, 네. 그야말로 첫 접종자, 네. 1호 접종자, 이미 대략 누군지 발표만 안 됐을 뿐이지 네. 방역 당국은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입소자 내지는 종사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인물을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접종의 순서, 우선순위도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권에서 1호 접종자 공방은 네. 국민의힘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네. 자, 국민들의 불안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잠깐만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1호 백신 맞은 적이 있나요? 네네,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으로 접종을 했고요. 네. 또 인도네시아의 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1호 접종자고, 네. 남아공의 경우에도 1호 접종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지금 전 국민 집단 면역을 위해서 거의 다 맞아갑니다, 현재. 네.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게 중국산 백신이에요. 그 시노백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불안감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제 대통령이 나섰고, 네. 그다음에 남아공의 경우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좀 독려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이 백신이라든가 지금 코로나 대응을 안 해놔서 네. 또 이 미국민의 경우에는 한 60% 조금 넘게 백신 맞겠다. 또 백신 거부자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선인이 이제 이것도 독려하기 위해서 접종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뭐 그 외의 나라들은 우리 선진국들 보면 미국도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당시에 1차 접종자는 아니었고 이미 12월에 뉴욕에 있는 이민자 출신의 유색인종 간호사가 이제 1호 접종자였고요. 네. 영국이 세계 최초로 1호 접종을 시작했는데 90세 할머니가 백신을 맞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나갔죠. 네네. 네,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1호 접종을 대통령이 맞아라. 근데 이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조금 대응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실험 대상이 꼬투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맞는 건 실험 대상인데 그럼 국민은 맞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네. 이런 반론이 지금 충분히 가능한 말꼬리 잡기가 벌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불이 붙었어요. 네. 심지어 또 야당에서도 좀 과유불급이 나옵니다. 김웅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이 국민이 대통령의 기미상궁이란 말인가? 근데 이거는 이제 왕의 수라상을 미리 이제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야당에서는 왕조 시대 사극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대의 우리 국민들에게 썩 와닿지 않는 비유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이 과도한 비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청와대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의 불신 때문에 대통령이든 혹은 뭐 장관이든 누구든 고위 인사가 나서서 이 접종해야 된다면 대통령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맞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청, 방역당국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우선순위 계획은 다 서 있고 네. 그 대상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은 아주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 검토해서 심지어 지금 26일에 1호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데이터 부족 때문에 65세 이상은 보류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 방역당국이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정치권이 오히려 더 과도하게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모습이 돼버림으로써 네. 참 이게 비생산적이고 무의한 정치적인 논쟁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궁금한 건 국민들이 네. 실제로 이렇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가요? 설문조사 결과도 네네. 있나요? 설문조사 결과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윤곽을 말씀드리면 네. 백신 접종 불안한가 하는 질문에는 불안하다라는 이 반응이 높아요. 과반 이상으로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겠다 이런 여론은 오히려 작습니다만 그럼 백신을 접종하겠는가 물어보면 90% 넘는 국민이 접종하겠다. 불안하지만 접종하겠다. 네. 왜냐하면 집단 면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 접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여론이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방역당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은 접종 의지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고위층 인사가 선도적으로 맞는 모습을 이렇게 쇼잉해야 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언제든 이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맞겠다. 근데 정치권에서 특이하게 네. 내가 맞겠다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죠. 그렇죠. 네.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네. 의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의료인이기도 하고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상이 됩니다. 65세 미만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는 한참 뒤쪽이에요. 네, 건강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뭐 필요하다면 맞겠다라는 이 자발적인 마음은 좋은 건데 어쨌든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 싸움이 지금 격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는 또 의료인의 모습까지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지 않는가 하는 대목이어서 뭐 이게 참 3인 3색 다 다른 입장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마당에 네. 여야 모두 국민 모두 동참해서 빠르게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참여를 독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분열된 모습을 보인 것은 안타까움이 남는다. 이렇게 평해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를 11월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국민에게 좀 이익이 되지 않는 언쟁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화이자 백신이 26일에 국내에 공수되거든요. 네.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서 요건 한 이제 6만 명분 조금 안 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 영하 70도로 유지돼야 되는 콜드 체인 방식이라 네. 유통, 보관, 접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고난이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지금 모의 실험까지 하고 훈련까지 하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26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시작되고 다음 날인 27일은 화이자 백신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백신 접종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러면서는 조금 국민들의 이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65세 이상 인구에게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보류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보류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젊은 층에게 먼저 네네.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그게 있거든요.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네. 노인들에게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뭐 정세균 총리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계속 있어요. 얘기는 했죠. 네. 네, 효과성의 문제다. 근데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거예요. 네. 19,000여 샘플의 데이터 결과를 이제 검증위원회부터 세 차례 회의에서 봤는데 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해서 미국에서 이 데이터를 더 보완하기로 한 것이고 네. 그게 이제 3월 말경에 나올 예정인데 보고서는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임상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대목은 3월 말에서 4월까지 좀 기다려본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할 것인지 네. 이제 확인할 예정이어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를 이 65세 이상에게 놓아도 좋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안 놓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 판단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네. 그럼 당장 이제 3월은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이 되지만 4월 이후부터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다른 백신이 4월부터는 국내에 또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노바백스 2천만 명분 새로 계약된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모더나는 좀 이 수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화이자는 지금 3분기부터 들어올 예정인데 화이자도 앞당겨진다면 좋죠. 일단 왜냐하면 27일부터 우리가 이제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한 6만 명분 소진하고 또 쉬었다가 놓는 것보다 네. 물량만 계속 들어온다면 이제 콜드체인 이 접종 센터를 활용해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3월에는 뭔가 아스트라제네카 외의 백신이 4월부터는 적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공급 계획이 필요한 대목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장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순서가 됐을 때 거부를 하면 최후로 11월 이후로 미뤄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번에 네. 순서가 왔는데 거부하면 조금 기다렸다 맞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한참 말씀하신 대로 네. 아예 뒤로 쭉 밀리기 때문에 네. 11월로 기다려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니까 네.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의사협회에서 좀 문제 삼은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네. 자, 이 의무 접종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여러 가지 예방 주사, 백신에 대한 국가 체계가 굉장히 잘 체계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백신 접종도 의무, 강제로 맞아야 하는 백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두 다 이제 권고,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해마다 독감 백신도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백신도 굳이 맞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의무적으로 접종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의사협회가 여기에 대해서 의무 강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한 건 지금 현행법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좀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는 이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새로운 법안 발의에 대해서 반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 실현되고 실행되지 않는 미래 이야기에 대한 이제 찬반 격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국민들에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이제 바라는 대목이기도 네. 합니다. 의무는 아니고 권고죠. 그래서 네네, 가능하면 모두 맞아서 집단 면역을 하루빨리 좀 형성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보선 얘기도 해보죠. 점점 네네, 더 뜨겁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여야 각 당 경선이 마무리 수순인데 지금 상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는 4명의 예비 후보를 놓고 TV 토론이 있었어요. 네. 2차 TV 토론이에요. 1차 때도 1대1 맞수 대결. 네. 지금 2차 토론도 1대1 맞수 대결인데 뭐니 해도 제일 앞서가는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판정단을 구성해서 네. 승패를 결정하거든요. 네네. 근데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 승패는 이제 본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네. 흥을 위해서 둔 건데 나경원 후보 승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가 3승, 3승이에요. 네. 오세훈 후보가 2승 1패 네. 나경원 후보에게 졌고, 그리고 이제 오신환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따라오고 있는데, 오늘 토론에 제일 집중됐던 얘기는 서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점하고 네. 서로 당신이 강경보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네. 오세훈 후보가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짜장면, 짬뽕 이야기하면서 선명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등장한 게 나경원 후보인데 지금은 왜 슬그머니 중도 후보 행세를 하고 있느냐. 중도 후보는 나다. 이런 이제 공세를 편 거고요. 네. 아니 그 무상급식으로 투표를 걸어서 정말 이 서울시장직을 날려서 박원순 체제를 연 장본인인 이 오세훈 후보가 강경보수가 그런 말을 할 계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반격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는 이제 지난해 총선에서 지금 의석분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때 이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아니었느냐. 총선 패배 지도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또 이제 비판을 하면서 조금 이게 뭐랄까요. 서로 상처를 막 덧내는. 그래서 심지어 조금 이제 뭐 막말은 없었습니다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네. 격해졌어요. 이게 흥행 차원으로 좋게 보면 뜨거웠다고 볼 수 있지만 토론이 남긴 것에 어떤 생산적인 가치가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이제 아슬아슬한 격돌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경원 후보가 그럼 우위를 점했느냐? 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요.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박빙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힘겹게 한 명이 3월 4일에 결정이 되면 3월 1일에 먼저 결정되는 이제 제3지대 후보, 바로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중에 단일화된 인물과 또 최종 단일화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범야권 입장에서 보면 아주 복잡한 과정에 한 절반 정도 오고 있고요.
핵심은 이제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3월 1일 제3지대 단일 후보, 네. 3월 4일 국민의힘 본선 주자, 그리고 이 둘 간에는 어떤 최종 단일화, 범야권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아주 좀 팽팽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럼 재보선 토론회는 이제 끝이 난 거죠? 재보선 서울시장은요? 토론회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아, 한 번 근데 남았나요? 한 번 남았는데 합동 토론회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합동 토론회는 4명의 후보가 동시에 토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맞수 대결 방식은 끝난 건데 결국은 나경원 대 오세훈 두 사람의 이제 최종 결정을 위한 합동 토론회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국민 여론조사 100%로 최종 본선 주자를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주 팽팽한 또 기싸움이 물밑에서 벌어져 있는 것이 모든 국민이라면 다 이제 내 생각에는 국민의힘 후보는 뭐 나 후보가 좋다, 오 후보가 좋다, 저 후보가 좋다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대목에서 민주당원이 만약에 들어와서 여론조사에 응하게 된다면 네. 역선택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네,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역선택이라 하면 이제 약한 후보를 찍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당 당선이 후보를 되게끔, 네. 최종적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네. 역선택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금 이제 신경전이 있고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이번 주말이요 이 본선 주자를 뽑기 위한 최종 이제 승부처고 그리고 이왕 이제 야권 후보들 이야기 드린 김에 안철수 대 금태섭도 말씀을 드리면 네. 2차 토론회가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1차 TV 토론회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나름 이 보수층에서는 호평을 받았어요. 네. 이게 이게 뭔가 특별히 잘했거나 한 방이 있었다기보다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이 형성됐던 토론 트라우마, 토론에 대한 좀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켰다. 생각보다는 차분하게 큰 실수가 없었다. 이런 정도의 평가인데 네. 물론 홍준표 의원은 뭐 극찬을 했습니다. 네,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네. 거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랬죠. 토론 초딩 사과한다. 네. 언어구사 능력이 뭐 일취월장했다. 네. 근데 이건 약간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대권 경쟁 주자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으니까 네. 자꾸 이제 격려를 해서 서울시장이 좀 안주하게 하려는 전략 아니냐 하는 정치공학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차 토론은 무난했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오히려 누가 잘하고 못하고 했던 것보다 토론의 주제가 문정부 4년 평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같지가 않고 좀 관원 토론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중에서 뭐 조금 화제가 된 게 퀴어 축제에 대한 두 사람의 상반된 시각 정도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2차 토론회는 조금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정책과 공약, 자질을 놓고 다툴 것 같은데 이게 TV 토론이 안 됩니다. 네.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한 게 단일 후보 토론은 한 번에 준한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라든가 뉴미디어를 통한 토론이 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장면들은 발췌가 돼서 또 이제 뉴스들을 장식하게 될 테니까 어쨌든 대중들은 다 토론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기성 미디어를 통해서도 전달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후보 뭐 TV 토론회는 이제 문 열리지만 다른 쪽의 토론회를 집중해서 보고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변수는 범야권 최종 단일화인데 네. 이거 성사 가능성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반반이에요. 참 이게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죄송해요. 네. 그리고 뭐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참 국민 여론이요.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 또는 야권 지지층에서 인물은 안철수 후보가 좀 우위 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당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럼 안철수라는 인물과 국민의힘이 합쳐지면 가장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에 정말 깊은 골은 만약에 이제 최종 후보 단일화를 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럴 수 있죠.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내가 기호 2번을 달고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뭐 이게 3월 8일 전에만 결정되면 되거든요. 네.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는 현재까지는 4번을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계산이 있는데 안철수라는 좀 이제 우세한 인물이 그럼 우세한 정당인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마이너스 효과가 클까요? 플러스 효과가 클까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거 봐라. 안철수 후보는 결국 보수였다. 중도인 척했지만 보수 정당에 입당해버리지 않느냐. 네. 이런
이 크던 작던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좀 이제 저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당과 인물의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다면 만약에 나경원이나 오세훈 후보 중 누군가 본선 주자가 됐을 때 네. 안철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협상은 매우 팽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간신히 단일화가 되더라도 네. 3자 필패론 때문에 한 명이 눈물을 머금고 물러선다 하더라도 네.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 보여지긴 쉽다. 단일화가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것으로는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네. 뭔가 으쌰으쌰하는 단일화여야 되는데 이게 쉽겠느냐 어렵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별로 유권자를 감동시키는 단일화가 돼버릴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지금 양자 대결에서 이 민주당 후보 박영선 또는 이제 우상호가 나올 텐데요. 이 양자 대결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격돌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자가 나오게 되면 야권이 좀 불리한 것은 또 이건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최종 단일화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자극제가 있는 것이 범여권도 단일화를 합니다. 지금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가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우상호, 박영선 후보와 이미 단일화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럼 야권만 흥행을 하느냐, 우리도 뭔가 하겠다. 그래서 두 후보 중 우상호와 박영선 후보 중 한 명이 결정되면 네. 바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또 이제 범여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데 네. 여기에 시대정신의 조정훈 의원 대표가 네. 합류하게 될 것인지 빠질 것인지도 굉장히 또 좀 하나의 작은 변수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와 여권 단일화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야권 단일화는 그래서 딱 반반이다. 아직은 알 수 없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검찰 개혁으로 번진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사익 사태도 네네. 좀 짚어보죠. 사의를 표명하고 어제 복귀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자신의 거취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뭐 완전히 정리가 된 건가요? 완전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사의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지인들에게 이제 나의 동력은 다 떨어졌다. 앞으로 평생 박범계 장관을 다시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격한 얘기를 토로했다는 것들이 보도되면서 네. 월요일에 형식적으로 출근을 하겠지만 사의를 거두지 않고 결국은 민정수석이 교체되지 않겠느냐. 그 이제 어제 월요일 아침까지도 이런 분석이 유력했는데 네. 오후에 대반전의 속보가 나오게 되죠. 모든 거취는 대통령께 일임을 하고 대통령이 임면권자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하라고 하시면 끝까지 본분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네. 사실은 이제 잔류로 확정이 된 셈이에요. 네. 다만 청와대가 자, 이 사의는 완전히 철회됐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몇몇 언론과 전문가들은 아니다. 사퇴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서 시간을 좀 번 것 아니겠느냐. 이 정도의 이제 이 소란이 벌어졌다면 네. 정말 뭐 신수석의 이야기로 전해진 것처럼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좀 훌륭한 후임을 고를 때까지 일정 기간만 잔류시키고 결국은 교체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보도도 일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능성으로 보면 지금 이 사의를 최소한 2차례 이상 표했는데 대통령이 그때마다 만류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류해서 주저앉았는데 그 다음에 뭐 한두 달 있다 나가라고 하기에는 이게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냥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관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잔류가 결정된 어제 오후에 이제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까지 났는데 여기에는 신수석이 직접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위급 간부 인사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격돌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흐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다 쳐도 그럼 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이제 중간 간부에 대해서는 신수석의 조율이 작용한 거라면 이제는 그냥 업무로 다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의견을 전해봅니다. 근데 보수 언론에서는요, 여러 차례 사의 표명하는 것도 그렇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불만이 얼마나 컸으면 사의를 이렇게 표명을 했냐. 네, 인사 맞습니다. 과정에 대한 해명이 없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게 철회 선언이 없었다. 네. 지금 숨 고르기 하는 것이지 조만간 민주수석 교체는 조금 조용해지면 나올 것이다. 네. 그건데 이게 지금 레임덕의 신호탄이냐 아니냐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수석 비서관 한 명을 교체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또 검찰 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또 격돌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추윤 갈등 때문에 얼마나 이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네. 그 연말 연초에 그런 상황을 본다면 간신히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40%대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이 청와대 내에 이미 노출된 잡음도 수습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게 2차 파장이 또 퍼지게 되면은 청와대는 더 난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신수석 문제를 단속하지 않겠는가. 어. 그래서 또 다른 변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이 야당에서 나오는 이거 봐라, 민정수석 일 못하게 해놓고 식물 민정으로 만들어 놓고 네. 이 법무부가 또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은 이 박범계 장관 체제를 제2의 추윤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흔들기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들이 여권에서 나와요. 네. 무엇이 팩트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 같으니까요. 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정말 자리를 잡고 진득하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시끄러운 파열음이 나오는지. 네. 근데 일단은 4월 재보선 전에는 청와대는 더 이상의 잡음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